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미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좌우를 넘어서 청년과 부모 세대까지도 조국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도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김정기 TV 대표 김정기 박사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언제나 샹하이 총영사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 워낙 김정기 TV 열심히 하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정기 대표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TV에.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7천을 앞두고 있고요. 조만간 자립 생태계에 필요한 10,000명 정도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재창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조국 문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요. 네. 도대체 문재인 정권 왜 조국을 임명 강행하고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김경수 재판할 때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김경수나 조국이나 다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출신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잠재적인 대권주자로서는 강주 호남이 수입하기 좋은 쪽이 아마 부산 경남 쪽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경수가 이제 조금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조국인데 결국은 이제 본인도 살 길 찾는 거죠, 뭐. 두 사람이 저는 하나라고 보고 조국이 무너지면은 바로 샤바가 무너져서 모스크바로 문재인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국이 무너지면은 문재인이 무너진다. 그렇죠. 그 문재인이 걱정하는 것은 그럼 뭔가요? 문재인이 무너진다는 것 무슨 의미인가요? 두 사람 사이에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민정수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적인 정보까지 다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혈맹이라고 하지만 또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동운명체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벌써 부모로서 아니면은 대학 교수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벌써 내려놨을 텐데 찌버티는 게 이 두 사람의 그 공동운명체 때문에 양쪽이 서로 이 끈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게요. 네. 그 조국의 어떤 사상 내지는 네. 그런 조국을 둘러싼 386들의 어떤 정신세계 이런 네. 것들을 그냥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말씀을 그 부분 드렸죠.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뭐 제가 볼 때는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혈맹으로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정체성에서 본질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운명체의 끈을 마지막까지 묶어주는 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이제 정보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정체성 부분에서 본질이 똑같은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가는 데서 오는 그런 끈끈함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그 정체성이 뭔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정체성이라는 게 뭐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들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국이 예. 산호맹 사건으로 복역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고 또 그 연구원 소속으로 일종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했다면은 네. 이론가잖아요. 네. 이 사람들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 품었던 그 뭐라고 할까 이 혁명적인 열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는 게 그때 그 시절 참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전향을 선언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 청년 시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세계 그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조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문재인은 다른 형태로 그와 유사한 이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조국이 본인이 법무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명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동의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 검찰, 소위 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고, 공수처 신설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조국이 하려는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그 목표가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검찰을 공격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공적. 예. 그래서 이제 이 검찰 조직은 이 땅의 척결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아주 이상한 그런 그 미션 같은 거라고 할까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미션. 그러니까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이 검찰 개혁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조국은 조국대로 반드시 검찰은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주류계층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트 이제 중에 엘리트죠. 그렇죠. 문재인도 사실은 법조인으로 항상 변방에 있었고, 조국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된 적도 없잖아요. 그 당시 서울법대를 들어갔으면은 그때 사법시험 300명 모집할 텐데, 범서울대 출신들이 150명, 50% 합격률을 자랑할 때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웬만하면은 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뭐 사법시험 뭐 안 보고 학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설사 떳떳하고 당당하더라도 그 시대에 서울법대 출신들의 열등감 콤플렉스는 사실을 안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열등감 콤플렉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그 집안에서 보니까 의사 하나하고 검사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손주를 그 할머니가 어제내내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조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법대를 들어가 전공을 형사법을 했잖아요. 형사법을 했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이 버클리 대학에서 SJD라고 외국인들끼리 하는 박사학위가 있어요. 미국의 정통 로스쿨에서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끼리 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서 받는 학위가 SJD 학위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미국 박사로 행세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한 건데, 어쨌든 전공이 형법이잖아요. 네. 형법에서 코어는 뭐겠습니까? 검사잖아요. 법대 교수라는 게. 뭐 형법에서 실무의 핵심은 그렇죠. 검사겠네요. 그렇죠, 교수는 뭐 그렇죠. 이론을 가리킨다고 치고. 거기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법대 형법 교수라는 거는 그냥 그 틀에서 놓고 보면 변방에 불과하잖아요. 보통 형법 교수들이 검사 출신도 많이 하죠.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또 로스쿨 제도 도입되고 나서는 뭐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제 세대나 제 한 10년 전 선배 세대에는 법대 교수 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헌법으로 유명한 그런 유명한 권영선 교수라든지 김철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법대 들어가서 자기는 고시가 싫어서 법 공부해서 독일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서울대학에서 잘 나가는 교수고 헌법학 결론으로 명성까지 떨쳤는데, 사람들은 고시 낙방자로 보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오인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도 뭐 학문이 깊으신 교수님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이야 저 헌법학계 거두고 좋은 솔직히 학계에서 뭐가 있어요. 예. 네, 뭐 그런 학계 얘기는 그래서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검찰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나 아니면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사람이 이전에도 진행이 됐지만은 한 번도 결과를 낸 적이 없잖아요. 전부 다 당했거든요. 검찰 개혁 하겠다고 칼을 뽑은 자들이 검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끝까지 밀어주고 신뢰해주는 임기를 보장해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인사권자로서.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검찰 개혁의 칼을 뽑았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직전에 본인 은사 겸 서울대 법대로 끌어준 안경환 교수 있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서 탈락했잖아요. 또 그분이 이루지 못한 꿈도 있잖아요. 네.
등등입니다. 등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것이 이상한 사고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나 아니면은 검찰개혁을 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나도 무너지고 문재인도 무너지고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거도 없었지만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 임명 강행 될까요? 김정기 박사님은 임명 강행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순간입니다. 김정기 TV도 많은 시청과 사랑 바라는데요. 신의 한 수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100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